한국의 우산 하나가 전 세계를 열광시켰습니다. 그건 유명 브랜드도 아니었고 런웨이에 등장한 패션 아이템도 아니었습니다. 비를 막은 것도 유행을 바꾼 것도 아니었는데 누구나 우산 아래에서 잠시 멈추고 싶어 했고 누군가는 우산을 쓰고 도시를 다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우산 아래에선 누구도 설명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들었고 디자이너들은 조용히 메모장을 꺼냈습니다. 그로부터 1년 뒤 싱가포르, 호주, 두바이, 도쿄까지 한국의 우산이 대유행을 타게 되는데요. 대체 무슨 사연인지 지금 바로 비디오를 재생해 보겠습니다. 잠깐 1초밖에 안 걸리는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요. 비디오가 잘 돌아간대요. 좋아요는 무료잖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마델린 탄입니다. 싱가포르 도시재생청 URA에서 공공디자인 기획관으로 일하고 있어요. 도시를 설계한다는 말은 멋지게 들리지만 사실 제 일의 대부분은 더위와 싸우는 겁니다. 햇빛이 너무 뜨거워요. 갑자기 스콜이 쏟아지면 어디 피할 데도 없어요.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뛰어놀다가 쓰러질까봐 걱정이에요. 그런 민원들이 쌓이면 회의가 열립니다. 우리는 열반사 소재니 스마트 차량이니 자동 개폐형 캐노피니 온갖 제안을 꺼내놓지만 결국 결론은 늘 같았어요. 좋은데 이걸 실제로 어떻게 적용하지? 수치는 완벽해도 사람의 얼굴이 그려지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도심을 걸으면 그늘 하나 없는 거리에서 아이가 울고 있고 스콜이 쏟아지면 전봇대 아래에 몰려선 시민들이 젖은 셔츠를 부여잡고 있었어요. 그걸 아는데도 대안은 늘 서류 안에만 머물렀습니다. 회의를 마치고 나면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정답을 모르겠는 게 아니라 답이 있는데 손이 닿지 않는 느낌이었죠. 어느 날 밤 저는 멍하니 휴대폰을 만지다 오랜 친구 제이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나 잠깐 한국 가도 될까? 곧바로 답이 왔습니다. 야, 뭐 그렇게 묻고 그래. 그냥 와. 너 오면 재밌지? 우리 집으로 와. 제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말에 힘을 주지 않고 의미를 만들어내지도 않는 그저 친구니까 반가운 그걸로 충분하다는 식의 말투. 그런 게 오히려 저를 안심시켰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서울은 요즘 유행하는 K-팝의 성지라는 말 외에는 제가 잘 아는 도시는 아니었지만 놀러 갔다 온 주변 지인들도 좋아하고 괜히 그곳에 가면 공기가 다를지도 모르겠다는 막연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무언가 기대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머리 좀 식히고 오자는 생각뿐이었어요. 휴가 당일 저는 비행기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출발했습니다. 비록 짧은 비행이었지만 한국 항공사의 서비스에 감탄하며 서울로 가는 기대감이 한층 높아져만 갔습니다. 하지만 곧 싱가포르에 두고 온 고민거리들이 제 머리를 감싸고 돌기를 시작했습니다. 어떡하냐? 어떡하지? 방법이 없을까? 아, 몰라. 생각하지 말자. 등의 여러 생각들을 하며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입국 심사를 마치고 나와 제이의 집에 가기 위해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한국의 여름은 덥다라는 말을 들었는데 공항부터 지하철역까지 이어진 실내는 시원함 그 자체였습니다. 게다가 대박 놀라운 것은 지하철에 올랐는데 그때 처음으로 정말 머리가 식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바로 지하철 냉방칸이었습니다. 싱가포르보다 덜 습한 공기, 예상보다 훨씬 시원한 내부 온도가 제 몸을 시원하게 말려주었고 몸이 시원해지니 자연스레 마음도 시원해졌습니다. 시원한 바람을 느끼며 차창 밖을 보며 앉아있으니 슬슬 잡생각들도 멈추기 시작했죠. 잘 왔네, 이 정도면 됐어. 그 정도의 여유만으로도 이미 절반은 만족스러웠습니다. 시원함이 약간의 추위로 느껴질 때쯤 저는 강남역에 도착했습니다. 지하철역을 나오니 한국의 무더위가 저를 감싸 안았습니다. 태양을 피하고 싶어서 아무리 애를 써도 제 위에서 햇빛을 비추었죠. 저는 다시 얼굴에 땀을 닦아가며 제이의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대로엔 차량이 가득했고 사람들은 분주했습니다.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는 저에게만 시간이 멈춘 듯한 정적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왜냐고요? 제가 바라보았던 그 장면 때문이었죠. 사람들이 횡단보도에 멈춰서 있는데 그들 위로 둥그런 구조물이 스르르 펼쳐졌습니다. 마치 꽃집처럼 천천히 조용하고 우아하게 햇빛을 막아주는 그 구조물 아래로 사람들이 무심하게 걸어 들어갔습니다. 유모차를 미는 엄마,
손을 꼭 잡은 아이, 배달용 가방을 맨 청년까지 아무도 설명하지 않았고 누구도 망설이지 않았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곳에 멈췄습니다. 이건 도대체 뭐지? 그림자 속으로 사람들이 스며드는 걸 보고 저는 무작정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사진을 찍고 동영상도 찍었습니다. 전체를 찍고 구조물만 따로 찍고 사람들의 얼굴도 살짝 담았습니다. 그건 단순한 차양이 아니었어요. 도우시가 사람을 기다려주는 방식 같았습니다. 머릿속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냥 머리 좀 식히고 오자고 생각했던 여행에서 생각을 멈출 수 없게 만드는 구조물을 만나다니. 그 길을 따라 친구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제이에게 핸드폰을 들이밀며 물었습니다. 야, 이거 뭐야? 나 방금 이거 보고 진짜 깜짝 놀랐어. 제이는 사진을 슬쩍 보더니 시큰둥하게 말했죠. 아, 저거 서리풀 원두막이라고 해. 요즘 한국에 저런 거 많아. 흔하지. 많다고? 흔하다고?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럼 내가 본 건 그냥 한 조각일 뿐이라는 거야? 제이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야, 한국은 IT 강국이야. 반도체 만드는 나라라고. 삼성 알지? 스마트하잖아. 도우시도 그만큼 스마트한 거야. 저는 제이의 말이 되게 얄미웠지만 납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바로 노트북을 꺼내 서울공공디자인, 스마트 쉘터, 도시 차양 시스템 같은 키워드를 미친 듯이 검색했습니다. 페이지가 열릴 때마다 눈이 커졌습니다. 무더위 쉼터, 스마트 벤치, 공공 IoT 구조물, 횡단보도 점등 시스템, 장애인 신호등, 자외선 표시기까지. 이건 직접 봐야 해. 저는 제이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같이 좀 돌아다녀 줄래? 제이는 귀찮다는 듯이 다음날 돌아다니자고 말하며 오늘 놀자고 얘기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 궁금증을 참을 수 없었죠. 제이에게 오늘 밤에 맛있는 음식과 술을 사겠다고 말하며 제발 같이 돌아다녀달라고 사정했어요. 그러자 제이는 웃으며 차 키를 꺼냈습니다. 저희는 첫 번째로 성동구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진짜로 도시가 사람을 기억할 수 있다는 걸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성동구에서 저는 두 번째 충격을 받았습니다. 서리풀 원두막이 마음을 건드렸다면 이곳의 스마트 쉘터는 이성을 뒤흔들었습니다. 이게 그냥 쉘터가 아니네? 저는 입을 다물지 못한 채 구조물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냉풍이 나왔고 자외선 지수가 실시간으로 표시됐습니다. 작은 디지털 안내판에는 미세먼지 상태와 버스 도착 시간까지 나와 있었죠. 무선 충전 패드가 벤치에 내장되어 있었고 그 아래엔 시니어를 위한 높낮이 표시 스티커까지 붙어 있었어요. 와이파이 돼. 앉으면 자동으로 연결돼. 제이는 이미 자리에 앉아 다리를 꼬고 있었습니다. 진짜 시원하지? 그 말에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공간 자체가 도시가 사람을 쉬게 해주는 장소였으니까요. 손바닥을 벤치 표면에 대보았습니다. 뜨겁지 않았습니다. 어디 하나 무심하게 설계된 부분이 없었습니다. 형광 안내선, 휠체어 접근 경사로, 자동 개폐형 유리 패널, 그리고 천장 양옆에 매달린 작은 안개 분사기까지. 이건 무언가를 보여주기 위한 전시물이 아니라 지금 여기 누군가가 앉아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구조였습니다. 제이, 혹시 다른 구에는 이런 거 없어? 있지. 근데 다들 조금씩 달라. 구마다 다르다고? 응, 정책도 다르고 여건도 다르니까. 근데 기본은 비슷해. 사람 불편하지 않게 만드는 거. 그 짧은 문장이 오래 맴돌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는 서울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관악구엔 그늘막 벤치가 있었고 마포구에는 횡단보도 앞 열감지 센서와 스마트 표지판이 있었죠. 노원구에선 공공놀이터 안 쉘터가 부모와 아이들을 동시에 감싸고 있었고 중랑구엔 야간에도 은은하게 조명과 함께 열리는 그늘막이 있었습니다. 그 시설들 사이에는 거창한 기술 이름이 적혀 있지 않았고 눈길을 끄는 광고도 없었고 설명을 붙여놓지 않아도 사람들은 어떻게 쓰는지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건 마치 도시와 시민이 오랜 시간 서로를 관찰하고 대화해 온 결과물 같았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성북구 어느 골목길에서 만난 작은 벤치였습니다. 경로 쉼터라고 적혀 있었지만 실제로는 누구나 앉을 수 있었고 그 옆엔 버튼 하나만 누르면
그늘막이 천천히 펼쳐지는 구조가 있었죠. 한 어르신이 손자와 함께 앉아 있는 모습을 보고 저는 말을 걸고 싶었습니다. 그러자 제이는 아이스크림을 쪽쪽 빨다가 자기가 통역해주겠다고 제게 말해보라 했습니다. 저는 제이에게 말을 전달했고 제이는 어르신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여기 자주 오세요? 그분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덥잖아요. 근데 여긴 그늘도 있고 바람도 나오니까 잠깐이라도 앉게 되네요. 애도 좋아해요. 제이에게 전달받은 그 짧은 말에서 저는 이 도시가 어떻게 사람을 대하고 있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해주겠다고 나서지 않고 그저 조용히 자리를 내어주는 것. 그게 지금 서울의 공공디자인이었어요. 제이와 저는 날마다 새로운 구를 방문했습니다. 각 구청 웹사이트를 찾아보고 보도자료를 확인하고 실제 위치를 지도에 표시하고 차를 몰고 걸어가고 때론 버스를 타고 다녔죠. 이거 진짜 다 정리할 거야? 응, 이건 내가 겪어본 도시 중에서 제일 사람다운 도시야. 하긴 나 같은 한 외국인들은 그냥 있으면 쓰니까. 근데 나는 처음이라 그런지 모든 게 다 새로워. 그건 내가 원래 이런 걸 찾아다니는 사람이니까. 그래,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이었어요. 나는 지금 도시를 다시 배우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노트북을 열어 각 지역별 공공 쉘터 시스템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엑셀표가 생기고 사진 폴더가 구역별로 정리되고 간단한 메모가 점점 보고서 형태로 변해갔습니다. 그걸 본 제이가 물었습니다. 이거 너 일 하려고 온 거야? 언제 놀 건데? 나 이거 싱가포르에 보여주고 싶어. 우리 도시는 기술은 있는데 기억이 없잖아.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온 순간 제이의 표정이 살짝 바뀌었습니다. 기억? 응, 서울은 사람을 기억하는 도시야. 한여름에 누가 어디서 땀을 흘리는지, 어린아이가 엄마 손을 놓치고 어디쯤 멈춰 서는지, 노인이 어디서 가장 오래 앉아 있는지, 이 도시는 그걸 기억해서 구조물을 만들었어. 제이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런 줄 모르고 살았네. 좀 멋있는데?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건 살아본 사람은 모를 수도 있어. 근데 나처럼 아무 준비 없이 와서 걷다가 이걸 느끼게 된 사람은 절대 못 잊어. 그림자를 따라 걸어다니던 제 마음이 이제는 그 그늘을 직접 옮기려는 쪽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기억을 내 도시로 가져가야겠다고 진심으로 생각하게 되었어요. 인천공항 출국장 앞. 제이는 내 캐리어 손잡이를 끝까지 붙잡고 있다가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별말 없이 서로를 바라봤고 눈빛으로 다 전해졌습니다. 잘 가, 마델린. 응, 너도 잘 지내. 우리는 짧게 손을 흔들고 헤어졌어요. 뭐라도 말을 더 하고 싶었지만 그랬다간 눈물이 날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비행기에 오르기까지 저는 단 한 번도 핸드폰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창밖을 보며 앉아 있는데 머릿속엔 서울에서 본 것들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갔어요. 서리풀 원두막 아래에 있던 사람들의 표정, 성동구 스마트 쉘터의 바람, 관악구 그늘막 벤치에 앉아 있던 중년 여성의 얼굴, 성북구 쉼터에서 손자와 물을 나누던 할아버지의 손짓. 그건 사진보다 더 선명한 기억이었습니다. 사람이 있는 도시. 그게 서울이 제게 남긴 인상이었어요. 싱가포르에 도착한 건 새벽이었어요. 습한 공기, 익숙한 냄새, 늘 정돈된 도로 위로 차량들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었죠. 집으로 돌아온 뒤 저는 잠들지 못하고 노트북을 켰습니다. 서울에서 정리해둔 폴더가 바탕화면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이름은 서울 공공디자인 참조. 하지만 그 폴더 안엔 단순한 자료만 들어있지 않았어요. 사람을 기억하는 도시를 마주한 제 감정 전부가 담겨 있었죠. 며칠 뒤 도시재생청본부에서 정기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달의 공간 설계안 검토, 국제 도시 사례 공유, 시민 만족도 관련 데이터 보고 등 루틴하게 반복되는 회의 안건들 속에 저는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발표 순서도 아니었어요. 그저 말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회의장 안의 시선이 제게로 쏠렸고 저는 천천히 일어나 노트북 화면을 켰습니다. 며칠 전 한국 서울에 개인 휴가차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는 제가 알던 도시들과는 너무도 달랐습니다. 파워포인트에는 사진 한 장만 띄워져 있었어요. 강남역 횡단보도 앞,
서리풀 원두막 아래 사람들. 누군가는 핸드폰을 보고 있었고, 누군가는 아이의 손을 잡고 있었고, 누군가는 조용히 땀을 닦고 있었습니다. 여기 설명문구도 없고 표지판도 없어요. 그런데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여긴 잠깐 있어도 괜찮은 자리라는 걸. 누군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쉘터 같은 시설은 우리도 있잖아요. 기술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을 텐데.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기술이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은 기억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주 멈추는 자리에, 햇볕이 오래 머무는 시간대에, 아이들이 머뭇거리는 횡단보도 앞에, 그곳에 구조물이 놓여 있었어요. 회의장은 조용했습니다. 파워포인트는 넘기지 않았고 저는 말만 이어갔어요. 성동구의 스마트 쉘터는 냉방과 와이파이, 충전 기능까지 있었지만 그보다 놀라웠던 건 그 구조물이 놓인 위치와 방향이었습니다. 하루 중 햇볕이 가장 강한 시간대, 그늘이 부족한 구간에 정확히 배치되어 있었어요. 사람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반복되는 패턴을 기억해 설계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입을 열었다가 이내 닫았습니다. 제 목소리는 스스로 더 단단해졌어요. 우리는 효율을 기준으로 설계합니다. 혼잡도, 이동 속도, 응답률, 단위 시간당 흐름. 그래서 항상 잘 작동하죠. 하지만 한 사람, 한순간에 정지된 기억은 반영하지 않았어요. 저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을 마쳤습니다. 이제는 그걸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사람을 계산했지만 기억하진 않았습니다. 서울은 그것을 기억했고 도시가 그 기억을 안고 구조물을 만들었습니다. 회의는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누구도 반대하지 않았고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자신의 노트에 뭔가를 조용히 적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폴더 이름을 바꿨습니다. 서울 공공디자인 참조라는 이름을 지우고 우리가 잊어버린 자리들이라고 새로 적었습니다. 그리고 새 문서를 열었습니다. 제목을 붙이기 전까지 몇 분을 망설이다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기억을 수입하다. 기억 기반 도시 설계 개혁. 서울은 제게 기술을 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바라보는 방식, 사람이 도시 안에서 어떻게 느끼는지를 생각하게 해줬습니다. 도시는 사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한 문장이 제 노트북 발표 자료 마지막 슬라이드에 올라간 날, 싱가포르 도시재생청 회의실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조용함이 끝나자 모든 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회의 이후 저는 팀과 함께 기억형 구조 설계 시범 프로젝트를 본격화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구조물 설치가 아니었어요. 어디에, 어떻게, 왜 설치해야 하는지를 다시 질문하고 사람이 어떻게 멈추는가를 연구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도시의 걸음을 맡기고 살아갑니다. 걷다가 멈추는 순간은 일상이지만 그 순간에 도시가 반응해주는 경우는 드물었죠. 그래서 저는 머무는 자리를 먼저 기억하는 도시를 만들자고 제안했고 그 설계는 서울의 구조물을 베낀 것이 아니라 서울이 사람을 관찰했던 그 시선과 태도 자체를 싱가포르식으로 재해석한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쉘터는 도심 외곽, 학교와 시장 사이의 보행로 구간에 세워졌습니다. 낮엔 햇살이 쏟아지고 저녁이면 어르신들과 학생들이 자주 오가는 구역이었죠. 설치 초기엔 반응이 반신반의했지만 며칠이 지나자 쉘터 아래 벤치에 앉아 신발끈을 고쳐 묶는 사람, 잠시 햇볕을 피하는 택배 기사, 수레를 끌며 얼음을 판 고모님이 하나둘 늘었습니다. 어느 날 근처 음식집 사장님이 말을 걸었습니다. 요즘 여기서 앉아서 쉬다 가는 사람이 참 많아졌어요. 여름엔 어르신들 얼굴도 덜 벌겋고요. 잘했어요. 진짜 잘했어. 그 말을 들은 날 저는 혼자 엘리베이터 안에서 살짝 울었습니다. 누가 알아준다는 게 아니었고 그늘 아래 한 사람이라도 편안히 머물고 간다면 그걸로 충분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었죠. 이후 저희는 병원 앞, 공공도서관 입구, 유치원 등하교 구간 등 총 11곳에 각기 다른 구조와 기능의 기억형 쉘터를 배치했습니다. 디자인은 모두 다르게 설계되었지만 공통된 핵심은 하나였습니다. 당신이 머무는 자리는 이 도시가 기억한 자리입니다. 그 구조물들은 생각보다 빨리 확산됐고 시민들은 차차 그 자리에 기대기 시작했습니다. SNS에는 해시태그들이 생겼고 학교 디자인 수업에선 아이들이
내가 가장 오래 서 있었던 자리에 필요한 구조물이라는 주제로 자신만의 쉘터를 스케치해 제출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움직임은 곧바로 국경을 넘었습니다. 첫 번째 메일은 호주 브리즈번 시청에서 왔습니다. 두 번째는 일본 도쿄도 도시계획구, 세 번째는 두바이 도시 인프라부에서 날아왔죠. 당신이 설계한 쉘터를 현장에서 보고 싶습니다. 그게 진짜 도시를 바꾸는 설계라면 저희도 배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놀랍게도 그 메일들이 도착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호주의 도시계획팀은 직접 싱가포르로 날아왔고 도쿄도 공무원들도 벤치 주변 온도 변화와 체류 시간 변화 데이터를 수집해 갔습니다. 그리고 두바이 팀은 말했습니다. 여긴 그늘이 절실합니다. 우리는 햇빛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기억하려 합니다. 그러던 중 한 국제 뉴스 매체에서 이 구조물을 싱가포르의 차세대 스마트 쉘터라고 보도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 기사는 빠르게 확산됐고 많은 이들이 이 구조물이 싱가포르 독자 설계라고 오해했죠. 그걸 본 순간 저는 언론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건 한국에서 시작된 철학입니다. 저는 서울에서 그 구조물들을 보았고 그게 사람을 기억하는 방식이란 걸 이해했습니다. 지금 이 도시에서 보여드리는 건 그 철학을 싱가포르 방식으로 다시 번역한 결과입니다. 그 발언 이후 서울시 성동구청 공공디자인 팀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서울로 다시 오실 계획 있으신가요? 그 말에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예, 아직 그날의 그늘을 완전히 설명하지 못했거든요. 그해 가을, 저는 서울을 다시 찾았습니다. 이번엔 친구 제이와 함께가 아니라 서초구와 성동구의 디자이너들과의 만남이 목적이었죠. 서울시청 한 회의실에서 저는 원두막을 설계했던 디자이너와 처음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냥 기가림막 아니었어요? 제가 묻자 그는 낡은 노트 하나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시작은 그랬죠. 그런데 구조보다 먼저 생각했던 단어가 있었어요. 쉼. 누구나 잠시 쉬어도 되는 자리.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바로 제가 전 세계에 전하고 싶었던 철학이었으니까요. 1년 후 호주의 횡단보도 옆 교복을 입은 중학생이 벤치에 앉아 책을 읽습니다. 두바이의 한 거리, 한 여성이 가방을 내려놓고 그늘 속에서 물을 마십니다. 도쿄의 보행자 쉘터 안에는 회사원들이 조용히 어깨를 붙이고 앉아 스마트폰을 보고 있죠. 그 어디에도 한국산이라는 글자는 없지만 그 모든 공간은 서울이 세상에 전한 태도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장면은 사진으로 남아 싱가포르 도시재생청 전시장에 전시되었습니다. 전시의 마지막 벽에는 손글씨 쪽지 하나가 붙어 있었습니다. 디자인은 기술이 아니라 기억입니다. 저는 서울에서 그 장면을 기억했고 지금은 세상이 그걸 함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문장 옆에는 이런 제목이 붙었습니다. 한국의 사람들의 기억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늘 하나가 도시를 바꾸진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 하나가 그 그늘에 머물 수 있다면 그건 도시가 사람을 기억했다는 증거이자 사람이 도시에 다시 기대기 시작했다는 첫 신호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믿음을 서울에서 배웠고 지금은 제 도시가 그 믿음을 나누는 걸 봅니다. 이제 설계란 도면에 선을 긋는 일이 아니라 사람을 떠올리는 방식임을 저는 압니다. 그리고 이 기억은 더 많은 도시에서 피어나게 될 겁니다. 그늘 아래 조용히 하지만 분명하게.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사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 감동 비디오의 마지막을 장식해주세요. 그리고 오늘의 비디오가 공감이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엔 더 흥미로운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